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 여행이 이렇게 비싸도 괜찮으시다고요? 빈신의 여행사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평생 유럽 밖으로 나가본 적 없던 오스트리아. 보수적인 중산층들이 하루아침에 아시아행을 결정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만 고집하면서 말이죠. 더 이상한 건 이들의 여행 목적이었습니다. 관광지나 쇼핑이 아니라 일상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이 조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오스트리아 은퇴교사의 증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이 정말 저런 곳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40년간 지리를 가르쳤던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온 후 동료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말했을까요? 이 수상한 여행 러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안드레아스 하베르입니다. 20년째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였습니다. 저희가 담당한 오스트리아 중산층 가족 30개 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균 나이 55세, 대부분 처음 아시아를 방문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리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전체 공간을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빈 국제공항도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의 규모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에는 지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고객 중 한 분은 건축업에 30년간 종사했던 분이었는데 공항 구조와 설계에 감탄하며 사진을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두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기계를 통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빈 공항에서는 아직 시험 운영 중인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미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기계 화면에 독일어가 지원되고 있었고 음성 안내까지 독일어로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손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신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수화물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언제쯤 나올지 정확한 시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빈 공항에서 가끔 겪는 수화물 지연이나 분실 같은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체계였습니다. 수화물 또한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나왔습니다. 손님들의 짐이 모두 나올 때까지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에서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 깊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독일어로 질문에 답해줬고 길을 잃은 손님에게는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줬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곳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했고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빈 공항에서는 일부 구역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곳에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 편의시설의 수준도 유럽 최고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곳곳에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마다 편안한 의자와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면세점 구역의 규모와 품질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럽 유명 브랜드부터 아시아 특산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쇼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문화 체험이 되었습니다. 공항철도 연결 통로로 이동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새 것처럼 관리되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어서 처음 온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오스트리아 손님들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 손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공항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가이드로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은 앞으로 일주일간 이어질 한국 여행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새로운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규모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은 빈 지하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청계천에 도착하고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나와 청계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온 순간 손님들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가장 바쁜 도심 한가운데에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다시 살려낸 것이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천 양쪽으로 펼쳐진 산책로와 조경은 마치 자연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 중에는 빈시 도시계획 담당자로 30년간 일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계천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에 완전히 놀란 것입니다. 빈에서도 도나우강 정비 사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성공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물의 깨끗함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물이 이렇게 맑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천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고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 하천들이 오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환경관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천 주변의 조경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나무들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설치된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야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도나우강 야경이 유명하지만 청계천의 야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이용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도시 공간 활용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시장부터 현대적인 상가까지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천 복원이 단순히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빈에서도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 행사들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천이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 공간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청계천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복원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전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복원 전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을 보며 한국의 도시 개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추진력과 기술력이 놀라웠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동대문까지 걸으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통 시장과 오래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공조는 유럽 도시들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들은 청계천에서 보낸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도시 개발이 이런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공존, 시민 편의와 경제 효과의 동시 달성까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본 것입니다. 한 손님은 청계천이 단순히 하천 복원이 아니라 도시 철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 정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계천은 21세기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 대부분이 평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낯설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기에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역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반짝였고 벽면에는 낙서나 광고지 하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 지하철역들과 비교하면 관리 수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승강장 전체가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공기순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빈 지하철의 어둡고 습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승차 대기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해도 서두르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질서 의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전광판 시스템의 정확성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빈 지하철에서는 자주 경험하는 지연이나 운행 중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표의 신뢰성이 이렇게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드뭅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량 외관이 새 것처럼 깨끗했고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바닥에는 휴지나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와 기둥들도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빈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 낙서나 파손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소음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이 달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승객들도 대화를 나누더라도 목소리를 낮춰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본받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의 배려 문화였습니다.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가도 연세 드신 분이나 임산부가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오스트리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환승역에서의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할 때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직관적이어서 길 찾기가 쉬웠습니다. 영어 표기도 정확했고 색깔별 노선 구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빈 중앙역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보다 훨씬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의 정확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하고 출발했으며 역 간 이동 시간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빈 지하철에서 자주 겪는 신호 고장이나 예상치 못한 지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신뢰성이 일상생활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시설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임에도 청결 상태가 뛰어났고 모든 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형 환승역들과 비교해도 관리 수준이 월등했습니다. 지하철역 내 편의시설들도 감탄스러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이고 편의점, 카페, 심지어 은행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 충전 시설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시스템도 지하철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강남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관찰한 결과 모든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빈에서도 버스 시간표가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버스 내부도 지하철 못지않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로 설계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친절한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을 배려해서 영어로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택시 서비스의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택시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정신도 훌륭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승객을 위해 간단한 관광 정보도 제공해줬습니다. 요금 체계도 투명해서 바가지 요금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의 합리성도 감탄스러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는 통합요금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1일권이나 3일권 같은 관광객용 교통카드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훨씬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 접근성이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도 모든 차량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교통시설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들은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라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정확성, 청결성, 편리성, 접근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 중 한 분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68세의 요한 씨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여행 피로와 시차 적응 때문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분들이 크게 걱정하셔서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응급실은 항상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했고 독일어가 가능한 통역사까지 즉시 연결해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24시간 즉석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접수 과정의 신속함이 놀라웠습니다. 환자 정보 입력부터 보험 확인, 진료 배정까지 불과 1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처리되어 종이 서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 서류 확인만 해도 30분은 걸리는 일인데 한국의 전산 시스템 효율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기실 환경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고급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습니다. 깨끗한 소파, 밝은 조명, 조용한 분위기가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과 적절한 온도 조절로 환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분류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트리아지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해서 응급도에 따라 진료 순서를 정했습니다. 요한 씨는 중간 정도의 응급도로 분류되어 30분 정도 대기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응급실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유럽에서 연수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복용하던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체크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의료 지식을 갖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친절함과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검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줬습니다. 오스트리아 병원의 형식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모든 검사가 1시간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 예약만 해도 2주에서 3주가 걸리는 일입니다.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진단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의 수준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모든 검사 장비가 최신형이었고 정확도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유럽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가족들의 질문에도 정성껏 답해줬습니다. 오스트리아 병원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응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행 피로와 시차 적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도 계속 복용할 수 있는 약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오스트리아 병원에서도 받기 어려운 서비스였습니다. 약국에서의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약사가 영어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약봉지에도 영어 라벨을 부착해서 귀국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외국인 환자 서비스는 오스트리아 최고 병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료비였습니다. 응급실 진료부터 각종 검사 처방약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이 오스트리아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의료 접근성 면에서 한국이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납 과정도 간단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영수증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도 요청하니 즉시 발급해줬습니다. 모든 과정이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요한 씨와 가족분들은 감사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접수부터 퇴원까지 총 3시간이 걸렸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함, 최신 장비의 완비, 합리적인 비용까지 모든 면에서 오스트리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된 줄 몰랐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손님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는 의료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넷째 날 오후 명동과 동대문 쇼핑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들 대부분이 쇼핑보다는 한국의 상업 문화를 관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동 중심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동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 테마파크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보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가로등과 조경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상업 지구들이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건물 배치로 답답함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쇼핑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 계획이 돋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화장품 매장에서 큰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브랜드마다 독특한 컨셉으로 꾸며진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코너,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상담 서비스,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오스트리아 최고급 백화점을 능가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고, 피부 타입과 취향을 파악해서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강매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서비스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언어 서비스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영어는 기본이고 일부 매장에서는 간단한 독일어도 가능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통역 앱을 활용한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매장마다 고유한 브랜드 스토리와 컨셉이 있었고, 직원들은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한 코디네이션 서비스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고급 매장에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의 수준도 예술적이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계절에 따라 테마를 바꿔가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쇼핑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된 것입니다. 동대문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점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도시 문화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치안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도매 상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운영되는 거대한 상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패션 허브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패션 도매 시장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는 정겨운 인정미를 느낄 수 있었고, 롯데백화점 같은 현대식 쇼핑몰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상업 문화였습니다. 음식 문화도 쇼핑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위생 수준은 유럽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고 맛과 서비스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각 음식점마다 독특한 컨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식사 자체가 문화체험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놀라웠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주문 시스템, 실시간 재고 확인,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상점들이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은 앞서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보급률도 놀라웠습니다. 현금 없이도 모든 구매가 가능했고 외국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 과정이 간소하고 신속해서 쇼핑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수준이 세계적이었습니다. 불만이나 교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철학이 모든 직원들에게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은 오스트리아 상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면세점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세금 환급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세금 환급도 자동화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 친화적인 쇼핑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배송 서비스의 효율성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당일 배송은 기본이고 해외 배송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포장 상태도 완벽해서 먼 거리 배송에도 제품 손상 걱정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쇼핑 서비스의 완성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들은 이틀간의 쇼핑 경험을 통해 한국의 상업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 문화는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한강공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들은 도나우강에 익숙해서 한강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규모가 먼저 놀라웠습니다. 강폭이 도나우강 못지않게 웅장했고 양쪽 강변이 모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빈에서도 도나우강 주변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한강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수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원 시설의 완성도였습니다. 잔디밭,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도시공원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용 모습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짜 생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스트리아 손님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빈의 공원들은 대부분 조용히 산책만 하는 곳인데 한강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질서정연한 시민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 관리 시스템도 감탄스러웠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비어 있을 정도로 자주 비워지고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사용한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운동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축구하는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고 상태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야경이 장관이었습니다. 63빌딩부터 여의도 금융가의 고층 빌딩들까지 반짝이는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도나우강에서 바라본 빈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한강의 야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달랐습니다. 수상 스포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요트, 카누, 윈드서핑까지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강을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한강 크루즈를 타고 강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양쪽 강변으로 펼쳐진 공원들과 그 너머의 고층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이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음식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강변까지 신속하게 배달되었고 포장 용기도 환경을 고려해서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편의성과 환경 보호를 모두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전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구조대와 안전 요원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들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는 정기적으로 페스티벌, 콘서트, 불꽃 축제 등이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문화 향유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자가용 이용자들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계층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같은 공간에서 평등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통합의 모습은 유럽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환경보호 의식도 높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었고 공원관리소에서도 친환경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수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한 환경 덕분에 가족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조명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밤의 한강도 낮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24시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전용 도로는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도 곳곳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제로 잘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손님들은 한강에서 보낸 하루를 통해 한국 시민들의 여가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완벽하게 조화된 시민 사회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시민 문화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도시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편의와 안전의 양립까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도시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오스트리아 손님들의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6월 초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손님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증언 같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참가자들이 올린 한국 사진과 후기들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 청계천의 맑은 물, 지하철의 깔끔한 내부, 한강의 야경 사진들이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시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빈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최대 일간지에서 한국을 다녀온 시민들을 인터뷰했고 그 내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시민의식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독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소 아시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여행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 위주 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여행사도 한국 전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한국어 학원들의 수강생이 급증했습니다. 평소 동양 언어에 관심이 없던 중장년층들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한류 콘텐츠 소비층이 확산되었습니다. 문화적 호기심이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문제나 분단 상황에 대한 관심에서 한국의 발전과 성취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 등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주변에 한국 여행을 적극 추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견문을 넓히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한국을 꼭 가보라고 권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 목적지로 인식된 것입니다. 한국 제품과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빈시내 한국 음식점들의 손님이 늘어났고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 매장도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 제품의 품질을 확인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한국에 대한 정보 교환이 활발해졌고 이는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도서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역사, 문화, 경제 발전에 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대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학습 욕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놀라웠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의 증언이 오스트리아 사회 전체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한국 여행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전히 한국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생각했던 현상이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행업계입니다. 저희 여행사의 한국 여행 상품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빈여행업협회에서는 한국관광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담 가이드와 통역사 양성 과정도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패턴도 변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 위주 여행에서 생활 체험형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타기, 전통시장 구경하기, 한강에서 치킨 먹기 같은 일상적인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령층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줄을 이뤘는데 지금은 30대, 40대 젊은 가족들과 20대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의 IT 기술과 스타트업 문화에 관심이 높습니다. 세대별로 한국에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다양해진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빈 대학교에서 내년부터 한국학과 개설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사회 시스템,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예비 수강 신청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서 추가 강좌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어 학습 열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시내 한국어 학원들은 모두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학습 과정도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도 다양해서 여행, 비즈니스, 문화 이해, 학술 연구 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미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전자제품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서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 사회 효율성, 시민 의식 등에서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놀랍습니다. 한국 뉴스를 꾸준히 찾아보고 한국 상품을 구매하며 한국인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여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몇 분은 내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어 학습, 한류 문화 소비,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차세대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한국 관련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어 학습 모임, 한국 문화 체험 모임, 한국 여행 정보 공유 모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심이 오프라인 공동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여행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여행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 열풍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새로운 관심층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년 5월 한 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30개 가족의 한국 체험이 오스트리아 사회 전체에 이런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스트리아 중산층 한국 여행 후 현지 사회 전체가 한국 열풍에 빠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